다들 온라인 수업 태도를 체크해 보니까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것이냐? 자, 기체의 부피와 몰수 관계, 기체의 성질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 부피, 압력, 온도에 관계되는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피는 어떤 물질이 차지하게 되는 이 공간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공간. 자, 그래서 단위는 밀리리터나 메타의 세제곱 또는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압력은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대기압은 이렇게 누르는 힘이잖아요. 대기가. 자, 누르는 힘이 있고 여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작용한다. 자, 이 대기압에 의해서 누르는 힘을 여기 기체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 기체 역시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위로 밀어주는 힘, 또 여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체의 압력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자, 1기압 단위 기억하죠. 다음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는 자, 뭘 나타내주는 척도다. 열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고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가 압력이 같은 경우에 기체일 때가 더 에너지가 많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도계로서 알아낼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온도계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유리관에다가 여기 액체를 집어넣고 여기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피의 팽창률을 가지고 만든 것이 온도계죠. 그래서 물이 자 얼음에서 물로 바뀌게 될 때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의 온도를 0도씨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 0도씨 여기 올라간 높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종류죠. 수온이냐 알코올이냐 이와 같은 거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 또 간의 굵기하고도 인간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얼음이 녹을 때의 온도를 0도씨, 자,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될 때의 온도를 100도씨 이렇게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00등분 이렇게 해서 온도계를 만들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섭씨 온도다 이렇게 도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자, 다음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취급할 때는 주로 절대 온도를 쓰게 된다 그랬죠. 사실 섭씨 온도도 온도, 절대 온도도 온도니까 둘은 사실은 넌할 수 있는 거죠. 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기체의 온도를 나타내주게 될 때는 기체를 가지고 새롭게 온도계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은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입자의 운동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에너지니까.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에너지 E는 입자의 운동. 자, 2분의 1 nV 제곱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속력 V. 속력의 제곱에 에너지는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사실 만든 것이 바로 절대 온도계예요. 절대 온도계.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는 금방 무엇에 비례한다 그랬죠?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2분의 3 KT
자, 이와 같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은 상수니까 사실 상수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건이에요. 조건. 실험의 조건이니까 이 값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에너지와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 자, 에너지는 입자의 운동 속도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체를 집어넣어 놓고 자, 에너지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0이니까 0이면 절대 온도도 0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 0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기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를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겠죠. 0도씨라 그래 가지고 여기 0도씨는 실제 0도씨일 때 기체들이 있죠.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0도씨는 에너지적으로 따져보면은 얼마에 해당하게 되느냐. 이 값이 273에 해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온도계에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게 되느냐면 기체의 부피가 0인 지점에서 입자들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러한 온도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되면은 0도씨는 절대 온도로 치면은 273. 자, 새로운 온도니까 단위도 새롭게 써야 되겠죠. K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3K. 그냥 나머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섭씨 온도도 이게 이제 섭씨 온도 여기서부터는 같아졌잖아요. 뒤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0도씨 올라갔다. 10도씨는 여기 뒤에 주면은 283K. 아, 물이 끓을 때는 언제냐? 아, 여기가 10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산이 10도씨니까 283, 100도씨면은 여기 100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373K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273만 섭씨 온도에 대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절대 온도 T는 273 플러스 T 이렇게 했었죠. 자, 이 식을 여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부피, 압력, 온도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가 요 상태를 달래줬을 때, 이 통의 상태를 달래줬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부피와 압력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부피와 압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누르는 힘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할 것이다. 자, 보일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PV는 K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된다 하는 거였고, 자, 이 반비례죠, 반비례.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자, 눈으로 또 봐도 알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새로운 상수가 되게 되겠죠. 새로운 조건이니까. 여기 조건, 여기 상수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누구만 보느냐, 요 둘만 보는 거였고, 그래서 상수 속에는 온도, 몰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조건은 다 무시하고 누구만 보게 되느냐, 부피와 온도 관계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상수 속에는 압력도 통제되고 몰수도 통제되고 다 통제된 거죠. 그래서 V는 KT. 자, 샤를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수 K와 요 상수 K는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K1, K2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 세 통제를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통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기체의 부피를 두고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 줄 때 어떻게 되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들어있죠. 이 조건이 여기 들어있어요. V는 이렇게 되게 되고 V는 절대 온도하고 이렇게 비례한다 이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둘을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조건 이제 해제를 시켰으니까 요 둘 해제를 시켰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누구 몰수 그리고 다른 조건들만 통제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 이 둘을 묶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V는 자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그럼 여기 조건이 바뀐 통제가 바뀌었으니까 통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상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상수 자 K 뭐 3 또는 K 여기 K1, K2 했으니까 통합적인 K 이런 식이 성립되게 되겠죠. 그래서 PV는 KT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누구누구를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묶어 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일 샤를의 법칙.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배우게 되느냐?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자 여기 어떤 개가 있다. 조건이죠. 조건. 자 10도씨 온도가 10도씨 1기압 100ml의 기체가 있다. 자 이것의 온도가 20도씨 압력이 2기압으로 바뀌게 될 때 부피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면은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걸 적용을 시켜보면 이 값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V는 KT 이렇게 되게 되니까 압력이 1기압이죠. 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압 또는 ATM 이렇게 써줘. 자 부피 단위 생략 실제는 적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100은 K에 온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죠. 10도씩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83이 되게 되겠죠. 273 플러스 T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요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283분의 자 100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은 게 뭐죠? V죠. 근데 압력은 2다. 자, 2 곱하기 V는 자, 283분의 K 값이 100이니까 100 곱하기 온도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절대 온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20을 절대 온도로 고치면은 자, 절대온도 T는 273 플러스 T니까 20 하면은 293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93 자, 이렇게 해서 V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계산하면은 여기 자, 20도씨 2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계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실험실이 되게 되겠죠. 뭐 아니면 공장에서 이와 같은 데서 자, 여기 조건 이러한 조건 처음 이렇게 됐을 때 온도나 또는 압력이 바뀔 때 또는 부피가 바뀔 때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모르게 되면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한 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한 거
진짜 간단합니다. 기체의 부피와 몰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몰수가 뭔지는 우리가 학원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몰수는 이 기체의 입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숫자. 그래서 입자의 숫자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수. 자, 1몰일 때 부피가 100이었다. 그렇다면은 2몰이 되게 되면은 입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200ml가 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뭐죠? 자, 여기 K 몰수를 N이라고 뒀을 때 이와 같은 식이 성립되게 되는데 요 K 중에는 누가 전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다. 오로지 누구만 본다? 부피와 몰수만 보지 압력, 온도는 전부 여기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기체의 부피 V는 자, 누구의 몰수에 비례한다. 간단하게 여기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체의 몰수와 부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본다면 말이죠. 자, 요 통의 조건입니다. 이 통의 조건. 그러니까 요 통에서 이제 부피, 압력, 온도 하나 더 포함을 시켜서 몰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이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한다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부피 V는 자, 압력에 반비례한다. 공부한 거잖아요. 자, 부피 V는 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기체 V는 누구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자, K2, K3. 자, 여기는 오로지 이 둘만 보고 나머지가 통제되는 것이고, 여기는 오로지 부피와 온도만 보게 되는 거. 나머지는 여기 통제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와 부피 관계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 통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관계에서 이제는 셋을 뭐 넷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넷을 전부 풀어서 봤을 때 어떤 식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풀어나가면은 자, 부피는 여기 그대로 적어봅시다. 자,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 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여기 조건이 바뀌는 거죠. 조건. 그래서 그 상수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수 K.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PV는 VP 해도 되겠지요. 자, PV는 K의 NT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요 K를 여기에 있는 이 K를 우리가 사실 상수 속에 실제적이지 못하고 이제 이 식이 들어맞는 식으로 바꾸었을 때 이상적인 거, 리얼하지 않고 리얼리티하지 않고 이상적인 걸로 바꾸어줄 때 이 식이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 상수를 뭐 상수는 K를 써도 되고 뭐 R을 써도 되고 뭐 다른 걸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PV는 N, R을 D로 집어넣은 거예요. RT. 자, 이와 같은 자, 압력과 부피와
절대 온도 몰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R이 상수죠.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일 때 누구가 여기 입자들의 나머지는 전부 통계시켰을 때 입자의 부피나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없어지는 에너지나 또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통제를 시키고 무시를 했을 때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PV는 nRT.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